안녕하세요. 감식부원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드카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빙 하시는 분들이 푸드카빙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빙 하시는 분들이 푸드카빙에 대해 설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못하시는 건지 거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푸드카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푸드카빙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푸드카빙은 데코레이션입니다. 또한 데코레이션이 맞고요. 데코레이션 안에 푸드카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드카빙과 데코레이션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데코레이션이 큰 틀의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푸드카빙, 여러가지 디저트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푸드카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공간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품격 있는 상차림 빠질 수 없겠죠. 식공간 연출의 연애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푸드카빙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카빙과 매출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 얘기를 못할까요? 교육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푸드카빙을 했을 때는 저희는 매출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나왔을까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카빙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매출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 번 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빙 개념은 카빙은 사전적 의미로 조각술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기를 베어내기란 뜻도 있습니다. 고기를 베어내기라면 케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밥에서 고기를 써는 행위 보고 카빙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카빙을 잘한다고 했더니 케밥을 시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과일만 써다 왔습니다. 너는 푸드카빙이 잘하니 과일 담당을 해라. 그래서 과일 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에 파인애플 50상자는 그냥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을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카빙은 여러가지 단어로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빙은 스키 탈 때도 카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카빙은 미술이나 조각과 다른 식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푸드카빙을 플레이팅이나 테이블에 전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공간 개념은 여러분들이 식공간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음식을 먹는 공간이라고 나옵니다. 식이라는 행위를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식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공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식공간은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먹는 공간. 그러면 푸드카빙하고 먹는 공간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요? 제가 그 부분 오늘 한방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카빙 식공간 연출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푸드카빙 플레이팅 연출 종류를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나눈 결과입니다. 또한 인스타나 블로그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드카빙 플레이팅입니다. 푸드카빙 플레이팅은 음식과 함께 어울리게 표현하는 것으로 접시를 기준으로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으로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센터 장식, 사이드 장식, 디바이스 장식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음식의 센터점에다가 놓고 가양자리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연출 기법이고, 사이드는 한쪽에다가 푸드카빙을 전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음식을 전시하는 그런 기법이고, 디바이스 장식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에다가 푸드카빙을 전시를 하고 가운데다가 음식을 돋보이게 연출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특징으로는 푸드카빙 플레이팅은 원재료를 재단을 해서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시 안에 모든 연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로는 무, 당근, 오이, 애호박, 청경채 등을 주로 활용하되 음식과 어울리는 색채를 고려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작으면서 아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음식과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푸드카빙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푸드카빙은 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데코레이션이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푸드카빙도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연출할 때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푸드카빙 테이블 연출입니다. 주로 동물카빙, 수박카빙 등 장식을 활용하여 글씨, 조각을 새기거나 연회, 행사 등 특징에 맞게 테이블 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푸드카빙 때 테이블 연출은 원재료를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감이 큽니다. 호박, 수박, 멜론, 무, 당근들 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테이블 연출은 왜 사용해야 할까요? 테이블 연출을 사용하는 것도 레스토랑, 식공간 연출의 레스토랑의 차별화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연출을 해보시면 매출과 연결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객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지, 특히 여성분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연출,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인스타에 많이 올라가는 영업점 치고 매출 안 올라가는 영업점은 없습니다. 그만큼 블로그, 인스타에 우리가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연구를 해보시고 한 번 정도 활용해 보시고 시전에 전시를 해 보십시오. 매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많이 마케팅하고 많이 전시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포토존만 만들어져도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이 업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리고, 수박카빙도 테이블 연출에 많이 활용되지만 조각카빙, 봉황이나 용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신다고도 영업장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벤트 데이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해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자기 식당을 하면서 왜 이벤트 데이를 만들까요? 특히 가수들은 이벤트 데이를 만들면서 꼭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고 사진만 찍고 가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만큼 이벤트 데이 꼭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객들은 하나의 새로운 걸 봤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지 다시 행동으로 재방문이나 구전으로 연결됩니다. 푸드카빙이 마음에 들고 사진 찍고 거기에 업로드를 했을 때는 고객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아니면 재방문을 하는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마케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드카빙으로 하는 마케팅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푸드카빙 돈 주고 배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 푸드카빙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금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구독하신 분이 11%고 구독 안 하신 분이 89%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독 안 하신 분들의 시청 비율이 많은데 이 영상 보시고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 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 아이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푸드카빙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차별화 전략이 있었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 번 정도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드카빙을 처음에 레스토랑에 봤을 때는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게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공간 연출에 있어서 식공간, 인테리어 연출이나 테이블 연출, 음식의 담으색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구성했을 때는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게 좀 더 기하학적이거나 아니면 미로 모양이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 그리고 푸드카빙이 좀 어설프거나 그리고 많이 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그런 푸드카빙들을 많이 보여주셔야지 고객들은 더욱 방문하는 횟수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디자인 개발을 돈 주고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따라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하루 한 달 내내 쓰고도 남을 아이템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푸드카빙 디자인이 여기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한 번 정도 따라 해보시고 그거를 영업점에서 활용해 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푸드카빙 가지고 10% 20% 정도는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왜 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푸드카빙 가지고 매출을 올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금강산 이산가족 삼봉 행사 다 푸드카빙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푸드카빙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단가가 달라집니다. 포토존 하나 때문에 행사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다른 레스토랑과 똑같이 마케팅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푸드카빙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여력으로 여러분들도 푸드카빙 한번 정도 해보시고 푸드카빙 플레이팅, 푸드카빙 테이블 연출 해보셔서 매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비셰프 권셰프였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